간편식이라는 것들을 좀 얘기하기에 앞서 제가 좀 준비를 한 내용은 그 우리한테 있는 지금 음식 문화, 외식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외식이란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을까? 프랜차이즈화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가 브랜드들을 뭔가 머릿속에 넣고 있었을까? 언제부터? 이런 식의 좀 생각들을 해봤는데 그 자료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처음 저희가 시작을 잡은 게 1990년대였어요. 90년대라고 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 정도를 빼고 네. 기준점을 잡은 게 그 처음에 시작 그 외식이라는 것들이 그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가는 외식 말고 네. 내가 한 20, 30대 혹은 10대들이 그 자발적으로 용돈을 쪼개가면서 먹는 그런 음식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았더니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건 피자헛, 맥도날드 뭐 이런 브랜드들이었어요. 지금 굉장히 친숙한 브랜드들이고 우리가 뭐 주말에 가끔 먹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요즘에는 뭐 저는 주말에 맥모닝 같은 것들을 많이 먹는데 이게 한때는 굉장히 단순히 패스트푸드고 빨리 먹고 뭔가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약간 그 끼니를 때우는 식사가 아니라 약간 외식의 한 종류로 좀 인식이 되어 있었고 그때 나왔던 뭐 버거킹이라든지 아니면 뭐 베니건스 같은 브랜드들이라든지 네. 이런 피자헛 뭐 말고 뭐 어떤 피자헛과 비슷한 다른 브랜드들이 굉장히 어쩌면 외식 브랜드, 외식을 하는 공간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한 점은 왜 그때 제가 이거를 그 시작점으로 잡았냐면 네. 우리가 많이 간편식을 얘기하고 외식 문화를 얘기하고 그 식습관, 식문화를 얘기할 때 네. 꼭 얘기를 하는 집단이 하나가 있어요. 네. 뭐예요? 어떤 집단?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 뭐 간편식의 시장이 좀 커졌다. 왜? 네. 라고 얘기할 때 일단 간편식을 소비하는 층의 이미지가 20대, 네. 30대 그리고 1인 가구 맞아요. 라고 생각이 많이 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1인 가구의 시발점이 어딜까? 네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85년도, 90년대 정도를 보면 1인 가구의 비중이 9%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90년대에 9%였었고 10%가 안 됐었죠. 그랬는데 이때 1인 가구는 예상하건대 굉장히 연령층이 높았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1인 가구라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20, 30대로만 뭔가 이미지화 시켜서 얘기를 하는 것들은 사실 네. 이 시기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90년대의 9%, 10%가 미만이었던 것들이 2배 이상이 되는 시기는 20년 후에요. 2010년대에 23, 3%, 4%로 갔었으니까요. 이때부터는 조금 빠르게 늘기 시작을 하는데 네. 30%를 늘었을 때는 거의 한 작년? 그렇죠? 맞습니다. 예. 2019년 기준으로 30% 넘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그러니까 20년 단위로 한 10배씩은 뛰는 거예요. 네. 그 이후로 한 2배가 늘었던 2010년대에는 20%가 넘기면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고 맞아요. 이때 등장을 했던 게 이제 먹방이라는 컨텐츠, 네. 가성비라는 컨텐츠가 있죠. 그러면 그쵸. 먹방과 가성비가 컨텐츠가 떴고 네. 이때 마침 이게 30% 넘을 거야 말 거야 24% 정도까지 갔을 때는 네. 1인 가구를 우리가 주목할 때는 연령층이 낮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20대, 30대 그런 정도가 1인 가구의 대부분을 차지를 했으니까 그렇게 늘었을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가 소비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을 거고 그게 이제 먹방, 가성비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20년 정도가 흘러서 이제 2019년, 20년 정도가 됐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3분의 1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네. 이때는 그러면 여전히 지금 어떤 소비층이 늘었길래 네. 20%에서 30%를 찍었냐 라는 거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네. 이제 그 1인 가구의 증가를 간편식의 시장의 성장과 왜 그 대비를 해서 그러니까 같이 이제 보냐면 유독 그때 뭐 그 띄웠던 키워드 이런 것들이 식문화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런 방송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나왔다는 건 그런 컨텐츠를 소비하는 집단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기 그쵸. 네. 때문일 거고 네. 이때 이제 그 가구 변화나 성 연령 변화를 보면 눈에 띄게 어떤 특정 연령층의 인구 통계학적 규모가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무슨 20대가 많아지거나 이거는 한 10년 만에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죠. 가구 수의 변화를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한 3, 6년 동안에 1인 가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게 어떤 소형 가전 트렌드도 그렇죠. 네. 굉장히 그 뭐 원룸, 뭐 어떤- 그리고 주택, 그리고 월세 이런 것들도 그랬죠. 네. 그리고 뭐 어쨌든 그 1인 가구를 위한 가구 이런 시장들도 그렇고 미니멀한 맞아요. 삶. 네. 그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화 되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도 달라지고 네네. 뭐 일본 같은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1인 가구를 위한 그런 자리 배치나 이런 게 맞아요. 많아지다 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간편식이 늘었다라는 걸 얘기할 때 지금은 아무도 그 간편식이 증가한 이유가 간단하고 편리하게 먹기 위한 소비자의 니즈가 반영이 돼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맞아. 네. 그 우리가 뭐가 간단한 거야? 뭐가 편리한 거야? 를 얘기를 좀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간편식을 얘기를 할 때는 가구 수의 변화나 인구 통계학적인 부분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그 1%, 2%가 늘면서 그 소비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 1인 가구나 가구 수의 변화가 있을 때 대외적인 변수 예를 들면 뭐 글로벌 악재라든가 지금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층으로 침투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끼쳤는지 봐야지 네. 간단하고 편리하다는 거의 주체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1인 가구가 10% 미만이었던 90년대의 패스트푸드는 네. 간단하고 편리한 거의 주체는 시간이었잖아요. 네네. 빠르고 그리고 뭔가 쓰레기가 더 적게 나오고 치우기 편리하고 이런 거였죠. 간편한. 맞아요. 네. 그런데 1인 가구가 20%가 넘었던 2010년대 먹방을 보면 조금 네.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먹방이라는 콘텐츠가 늘어났다라는 건 네. 먹고 싶다는 욕구가 커지고 더 이상 빠르게 먹고 싶지는 않아라는 니즈가 있고 네. 1인 가구가 늘었으니까 혼자 먹더라도 조금 더 덜 쓸쓸하게. 맞아요. 네. 덜 쓸쓸하게. 지금 1인 가구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1인 가구가 먹을 때 먹방이라는 콘텐츠를 보고 먹방이라는 콘텐츠를 보면서 내가 조금 과하게 음식을 여러 가지를 시켜놓고 비축을 네. 하더라도 먹겠다는 건 시간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배달 같은 것들이 좀 더 들어오고 네. 그리고 그 배달을 하는 음식의 퀄리티가 높아져야지 맞아. 가능한 얘기겠죠. 네. 그리고 내가 배달해도 퀄리티가 높아. 그래서 내가 굳이 뭐 외식으로 뭔가 데이트를 하거나 가족 단위로 밖에서 식사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음식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네. 그런 게 이제 먹방 콘텐츠가 되는 거고요. 가성비라는 콘텐츠는 한 2015년도에 생긴 것 같아요. 2014년도에 보면 저도 이때가 기억이 나는데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네. 제가 그때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늘 편의점 도시락을 거의 매일 먹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게 인스턴트라고 생각을 안 했고 잘 갖춰진 음식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 네네네. 그래서 가성비라는 거, 가성비가 좋은 내가 식사를 하고 있어라는 건 이때의 가성비는 2015년 기준으로 어떤 해자 도시라는 것들이 출시가 됐고 굉장히 그런 혼술이나 혼밥이라는 용어들이 굉장히 대중화되기 시작을 했죠. 혼밥이죠. 네. 그리고 2015년도에 노브랜드가 출시가 됐어요. 그리고 같은 해 2015년도에 백종원의 집밥 백선생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방영이 됐거든요. 네네. 이게 굉장히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네. 가성비라고 하는 것들이 이때 2015년 당시에 1인 가구가 27.2%였어요. 네. 5년 전에 먹방이 유행했던 시기에는 24%였는데 가성비가 유행했던 2015년도에는 27%, 3%가 늘었어요. 1인 가구가 3%가 늘은 거 사실 굉장히 야, 좀 있으면 30%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맞아요. 그런데 보통 1인 가구가 가성비를 중시를 한다고 해서 가격에 초점을 맞췄으면 네. 집밥
백선생 같은 프로그램은 저는 생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어라는 것들이 네. 1인 가구에 먹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 네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가성비라는 용어가 저렴하다라기보다는 이미 먹는 거에서만큼은 내가 조금 저렴한 비용의 음식들을 선택을 하고 배달을 시켜고 재료들을 사서 해 먹어도 굉장히 나는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요리의 재미도 있어. 라는 것들을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노브랜드도 사실 처음에 출시를 했을 때 사람들이 싸다라는 거 이면에는 품질이 가격이 낮아도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늘었던 거니까. 네네. 자, 이제 27%까지 왔어요. 24%일 때는 먹방이라는 컨텐츠, 그리고 15%일 때는 10% 미만일 때는 패스트푸드라는 것들이 있었고, 27% 넘어가면서 가성비라는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한 2016년부터 간편식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던 거예요. 네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간편식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만 간편식의 다른 말이 뭐죠? 영어. HMR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가정식 대체 식품이라고 맞아요. 말을 합니다. 마케팅적으로 보면 네. HMR이라고 분류를 해놓은 그 통계적으로 위해서 분류를 해놓은 어떤 분류 키워드가 말고 네. 소비자들한테 네. 이거 되게 빨리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라는 용어들을 사실은 기업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용어를 쓴 거예요. 처음에는 인스턴트. 네. 근데 이 용어의 특징이 뭐냐면 빨리 먹을 수 있어 라는 용어,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야 대신 가격도 싸 이런 용어들이 처음에 등장을 하면 네. 편리성부터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하지만 네. 그걸 계속 소비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음식의 대명사로 인식이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인스턴트 같은 것들이 그런 거예요. 네네네. 처음에는 그 용어만 보면 네. 굉장히 빨리 뭔가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용어지만 네. 인스턴트가 집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니까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다른 식의 고민들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키워드를 붙여보는 거죠. 그렇죠. 신조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직관적이어야 돼요. 즉석이라는 것들을 넣고요. 그 안에서 내가 이게 조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바로 먹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즉석 조리, 즉석 섭취 네. 뭐 이런 식의 용어들을 썼죠. 그런 식의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즉석 식품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쓰면서 편리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런 용어들도 다 안 좋게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사실 동일한 용어죠. 인스턴트, 즉석 식품, 즉석 섭취, 즉석 조리, 간편식, HMR 다 같은 용어거든요. 네네. 근데 가만 보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용어는 조금 긍정적이게 나한테 다가오고 네. 어떤 용어는 그 용어가 써있는 제품은 사고 싶지 않은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왠지 건강에 더 맞아요. 안 좋아 보이는 맞아요. 그런 게 있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성비라는 용어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가성비를 대체되는 일반 기업에서는 더 이상 도시락 이런 것보다도 네. 계속 식료품을 공급하고 아니면 식료품이 이미 담긴 유통기한은 대신 짧지만 네. 이런 제품들을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라는 고민들을 통해서 나온 게 저는 간편식이라는 용어인 것 같아요. 네. 의미도 직관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간편식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27.9%였어요. 1인 가구의 비중이. 이때 나온 것들이 이제 한 가지 용어가 더 있어요. 간편식 그리고 밀키트. 네. 그 밀이라는 거 아까 HMR에서 얘기하는 밀이고 키트는 굉장히 그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용어 같은 느낌은 들잖아요. 네. 네. 뭔가 이게 모아져 있다 뭐 이런 거고. 키트가 뭔가 하나의 뭔가 자그마한 상자 안에 내용이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너가 만들 수 있는 거야. 조리라는 미닝을 담고 있으니까. 네네. 그럼 이제 2016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경험해 본 게 굉장히 이미 프리미엄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라는 것들을 인식 속에 담고 있고 네. 그 안에서 가격도 저렴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남은 건 뭘까요? 음식의 질도 좋아졌어. 먹으니까 또 괜찮네. 그 다음엔 요즘 나오는 거 뭐 있어요?
어떤 서비스를 많이 하죠? 새벽 배송, 배송이죠. 빠른 배송. 네, 음식의 신선, 퀄리티가 네. 좋아졌으면 그 다음에는 신선한 재료를 이만큼까지 공급해서 이 정도 단가를 낮출 수가 있구나라고 기업들도 판단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경쟁력은 배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존의 배송은 택배였었잖아요. 네. 그럼 그 배송을 어떻게 우리가 소비자에게 전달할까? 배송은 서비스거든요. 무형의 서비스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스토랑이 있어요. 이 레스토랑에서 레스토랑을 브랜드화 시킬 때 이름을 붙이는 거 가게상호명을 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맥도날드라고 했다 쳐요. 네. 그 맥도날드는 그 포괄적인 브랜드 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거가 뭐가 있냐면 상품을 붙일 수 있어요. 품목을. 빅맥. 아, 네. 그래서 시리즈화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빅맥 뭐 이렇게 하위에 몇 가지의 그 어떤 그 브랜드 용어로는 그 수식어들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것도 안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뭘로 브랜드화 시키냐면 근무하는 사람들을 브랜드화 시켜요. 그래서 단순히 캐셔라는 그 직업적인 영어 용어를 쓰지 않고 네. 뭔가 무슨 맨이라던가 그러니까 간편식이라는 것도 똑같이 상품 자체 품질을 소비자가 인정을 했다는 건 네. 인정을 한 건 우선순위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비슷한 어쨌든 공급받는 뭐 쿠팡이나 지마켓이나 공급받는 업체는 비슷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농산물이 뭐 태풍으로 어려워지면 다 같이 어려워지는 거고 네. 우리는 태풍 안 맞았어 이럴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차별화시킬 것들은 서비스로 자꾸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배송이라는 거가 되는 거고 2018년도에 새벽 배송이라는 것들을 마켓컬리가 들고 나왔을 때 사실 네. 처음에는 많은 기업들이 야 네. 저거를 어떻게 처음 광고부터 전전을 쓰면서 쟤네 누구야? 라는 식의 그 새벽 배송이 네. 브랜드화가 될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로켓 배송은 돼도 네. 로켓은 일반 명사기는 하지만 뭔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명사니까 그렇죠. 브랜드화가 시킬 수 있지만 새벽 배송은 새벽에 갖다 준다는 것 이외에 그 새벽이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니까 네. 이거 새벽이랑 배송이랑 붙여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브랜드화 시켰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사실 안 됐어요. 새별 배송으로 했는데 네. 새별 배송보다는 새벽 그 시간대가 소비자가 더 체감도가 높아서 직관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새벽 배송으로 더 불렸던 게 지금은 새별 배송을 맞게 걸려서 그렇게 주장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내피셜이고. 네.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품질도 퀄리티가 어느 정도 소비자가 인정했고 네. 배송도 굉장히 소비자가 인정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굉장히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 배송 그 간편식을 우리가 이미 이용하고 있었던 시스템이 네. 인프라도 너무 잘 갖춰져 있고 맞아요. 우리가 그것도 너무 잘 시켜먹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낯설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저희가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뭐 인터뷰도 좀 했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보면 집에서 먹는 거가 대형마트 가고 식료품 막 그 사재기 근데 우리나라 지금 생각해 보면 사재기 하는 경우 사실 많이 있어요. 사재기를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쵸. 야 사재기를 일주일마다 하자고 네. 열심히 그리고 요새 보면 사재기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는 게 제가 이마트 같은 데 시켜보면 진짜 그 김치 되게 저렴한 더블랜드 김치가 있어요. 아, 네네. 8,000원짜리. 네. 금방 품절이야. 그러니까 나오면 품절이야. 네네. 그래서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간편식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어.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간편 시장이 더 커졌어. 네. 그 우리가 앞에까지 얘기했잖아요. 품질에 대한 인정도 있었고 브랜드에서 업체에서 하는 품질 간의 격차도 줄어들었고 네. 배송도 시스템이 안정화됐어요. 뭐 물론 일부 그 배송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시고 물량이 많아져서 그쵸. 이제 네. 그거 한 단계를 더 넘기는 해야겠지만 네. 내가 오늘 시키면 내일 올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오늘 시켜서 내일 오는 제품이 평균 이상을 할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의 수요가 기존보다 더 많이 시키는 거는 맞아요. 재택도 하게 되고. 네. 그런데 우리가 품질도 얘기했고 그 차이가 없어지니까 배송도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뭘까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차별화를 주는 포인트는 뭐가 되어야 될까? 뭐 물론 지금 이 상황이고 지금 코로나라는 시점이 한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하거나 뭔가 예측을 한다는 건 거짓말일 거예요. 지금부터 저희도 그렇지만 데이터 분석을 하는 모든 사람들, 마케팅 업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제안들,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자료들은 모두 제 생각에는 좀 건방지게 얘기하면 상상에 가까운 예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단일지 모르지만 네. 시장 규모는 커지는데 분명 종류의 달라짐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이제 뭐 더 세분화되고 이런 것들이 맞아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안 됐던 배달 음식들, 안 됐던 간편식들이 점점 이제 다 네. 모든 게 다 간편식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다 대체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그래서 그 우리 마케팅에서 TPO라고 얘기하는데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에서 그 네네. 상황마다 그 제품을 구매하는 어떤 빈도나 형태나 뭐 어떤 종류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냥 아침에 구매하는 거랑 점심에 구매하는 거랑 저녁에 구매하는 거가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예전에 구매하던 것들이 이게 섣부르게 그냥 제 생각에 얘기하면 어쨌든 네. 앞에 이제 그 분량을 다 뽑았으니까 네. 얘기를 하면 네. 품질이 이만큼까지 올라왔어요. 네. 샐러드도 많이 먹고 뭐 요즘에는 무슨 뭐 마라탕 이런 것도 많이 했고 너무 잘 되고.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주말에 먹기 위해서 아니면 오늘 저녁에 먹기 위해서 이렇게 주문할 때 그 한 끼, 집에서 먹는 한 끼지만 네. 제가 만약 집에서 세 끼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그 집에 있는 시간, 우리가 맨날 그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집콕, 집에 있는 시간들을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어느 자료를 봤더니 평균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늘었대요. 2시간 늘었다는 건 앞뒤로 뭔가 평균이니까 네. 내보면 편차가 굉장히 클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보통 한 10분, 20분 늘어도 뭔가 생활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만약 내가 세 끼를 먹어야 돼요? 네. 그랬을 때 말씀하신 대로 종류가 다양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고품질의 새벽 배송에 굉장히 아침에 이건 새벽 배송도 사실은 네. 아침에 빨리 애들 먹이고 보낼 수 있는 것들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집에 있어. 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어요. 네. 뭐 요새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뭐 한 2달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번 주도 있고 다음 주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사는 음식들이 그럼 과연 기존과 같을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기존에 구매하던 품질 좋은 음식이 대체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더 늘어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는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된다. 예를 들면 혹시 제가 그냥 막 던지는 거지만 예전에 우리가 인스턴트라고 치부했던 네. 것들이 다시 구매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왜냐면 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간편식은 간단하고 편리한 주체가 시간이었어요. 네네.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라 뭔가 품질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품질, 외부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네. 동일하게 내가 집에서도 혼자 있지만 굉장히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시간에서 뭔가 가치로 변했다는 거예요. 네. 그 가치를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네. 가치로만 소비하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럼 다시 시간을 기준으로 소비를 하는 품목들이 네. 생기지 않을까. 근데 이제 최근에도 네. 결국에는 뭔가 시간이 같이 따라오는 느낌. 네. 가치가 더 높아지긴 하지만 시간은 이미 맞아. 많이 축소된, 네. 간소화된 그런 시장이 형성되면서 더 뭔가 고품질적이든 맞아. 아니면 더 빠른 시간 내에 먹을 수 있든. 아니, 사실 네. 이런 예상을 하는 건 그게 사실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편향된 얘기인데 네. 저희 집만 해도 네. 곰탕이 20개 가까이 있어요. 네. 내가 곰탕을 이제 제가 네. 한 음식을 얼마큼 오래 먹을 수 있는지 몰랐는데 네. 5번 이상은 못 먹겠다. 그 곰탕에 그거 말씀하시는 건 조그마한 팩 안에 들어있는 국물 들어있는 네, 팩. 비비고 네.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리고 3분 카레가 10개가 있어요. 아, 벙커인가?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편향되어 있는 약간 데이터를 너무 이렇게 하지 않고 네. 뭐 몇몇 분들이 그런 그 SNS 그런 말씀하시길래 아, 네. 되게 공감이 돼서 말씀드렸던 건데 네.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 아니면 식료품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 어떤 데이터를 보려고 하신다면 지금 저 같으면 그렇게 보일 거예요. 네. 기존에 소비가 되던 상품이 예를 들면 뭐 마라탕 같은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상품이었다. 아. 이게 한 2배는 늘 수 있어요. 근데 그 2배가 되는 건 마라탕에 대한 수요가 늘은 것라기보다 네. 그 소비층이 늘은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런데 그 안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세분화가 됐고 굉장히 디테일한 구매들을 할 거예요. 네. 예전에 뭐 어떤 것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지금 차별화를 만약에 시킨다면 네. 마라탕을 더 많이 팔아야지라는 것보다 그건 어쨌든 포트폴리오상으로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갈 것 같고 네. 그 하단에 그 차별화된 음식 요 때는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 너 옛날에 이런 거 먹었었잖아 라는 팁들을 잘게 많이 하는 게 네. 지금의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식료품에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네. 그 하단에 있는 데이터를 좀 찾아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라탕이 10% 이상 는 것보다 네. 뭐 데이터를 원래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네. 지금같이 어려운 시국이고 특이한 상황에서는 네. 1% 2% 늘고 있는 게 뭔지를 먼저 찾아서 아, 네. 그걸로 뭔가 한번 이벤트를 좀 때려본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는 1인 가구는 나중 얘기입니다.